자, 요번에 할 것은 이제 민간 자본이 강업과 강산에 뛰어들다. 예, 수호과 강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 푸셈 274페이지 볼게요. 자, 여기 내용을 좀 보면, 본래 이제 강영수공업은 공장에 등록된 장인이 강영수공업장에 복무하면서 제품을 생산할 운영되었다. 자, 이에 이제 이들 간장들에게 보인들을 붙여주고 급부제와 잡다한 군역을 면제한 복호제를 실시하는 한편 체화직을 수요해서 급료를 지급하는 장인들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제 16세기 이후 국역체제의 이제 전반적인 행위로 극보제라는 것은 이제 보인을 갖다 붙여주거나 복호제는 이제 면제해 주는 거죠. 뭐 군역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명무실한 가운데 국가 재정의 부족으로 체화직의 수요. 체화직은 임시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종 기간제라고 보시면 돼요. 기간제. 자, 이런 것들 수요와 급료 지급이 중단되면서 간형수급이 이탈하는 현상이 빈번했고, 자, 이런 현상들이 이제 임진왜란 때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그 17세기에 더욱 두드러졌다. 그야 조선 초기 때 2,800명의 다른 서울 경공장들이 18세기 후반에는 약 10분의 1로 줄어들으며 지방 외공장도 사정이 비슷했다. 자, 17세기 강양수군에 이탈한 장인들은 단지 장인세만 납부하면 독자적인 이제 수공업자 경영자 혹은 민간 수공업자의 기술 노동자로 포섭되어 갔다. 자, 이들 민간 수공업자 그 사장들이 만든 제품은 품질과 가격면에서 간장이 그것보다 월등히 우수했으며 결국 정부부터 몇몇 물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장이 임명되는 그 고용제를 채택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 지방 간화도 이제 비슷한 경향들이 등장하게 됐고요. 그때 조선 후기 때 이제 상인들이 수공업자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선대제죠. 선대제. 관련된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조선 전기 민간 수공의 발달은 대체 두 가지 양상으로 전개되는데 첫 번째로는 그 상인 자본의 수공업 생산 판매 양상, 또 하나는 사장들이 자신의 제품을 직접 생산 판매하는 양상인데 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선대제 형태로 등장을 하죠. 자, 전자의 경우 조선 후기에 도시 경제가 발달하면서 수공업품 수요가 증가되자 시장상인들은 수공업품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시장상인들은 자신의 경제력과 금난정권이라는 특권을 이용하여 원료의 구입과 제품의 판매를 독점하여 사장들이 자신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길을 봉쇄하려고 했다. 즉 시장상인들의 전매권으로 사재기한 원료를 장인들에 제공하여 그걸 상품을 제조하게 한 뒤 장인에게 일정한 임금만 지불하고 그 작품을 전부 인수한 이른바 선대제가 나타났다. 이 선대제 형태는 그래서 상인들이 수공업자를 지배하는 형태로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가 시천상인들이 장인을 더 나아가서 직접 고용해 수공업 생산하는 단계, 즉 상업자본의 상상 상품 생산도 이루어졌다. 자, 후자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아까 이제 사장들이 자신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판매하는 양상이죠. 자, 후자의 경우에는 장인들이 상인 자본의 굴레를 벗어나 스스로 생산자이자 판매자로 성장하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장인들의 독립 형상은 철기와 유기 제조업에서 두드러졌고 솥을 만든 수출장이나 경호나 안성, 납청 등의 그 유기 명상지에서 유기 명상지 수공업자들은 임노동을 고용해서 작품 생산해서 직접 판매하기까지 했다. 자, 이들 이제 제품들의 판별과 의자 시장상과 치열한 분쟁을 벌이기도 했고 이게 난전의 유형의 세 번째 유형이었죠. 17세기 후반에 나타난 이염전, 예, 도자전, 상전이 대표적인 것이다. 자, 수공업의 발달로 주로 도시로 중심으로 나타났지만 점차 농촌으로 나타났다. 자, 농촌 수공업 일부가 자영 수공업 성장하였고 농가 부업을 하던 수공업도 전업화되었다. 자, 자영 수공업자들이 이제 성장에 앞선 것이 수공업자의 전촌을 이루는데 철기전, 유기전을 비롯해 자기전, 와기전이 대표적인 것이다. 특히 일부 유기전은 민간 유기 수요가 커지면서 생산 과정에서 어, 그 분업이 발달했고 제조장의 구무도 49대의 기계를 갖출 정도 확대되었다. 자, 농촌의 부업소공업은
면집이나 견집, 모시, 마직물 같은 직물 중심으로 발전했는데 종전의 자가 수요와 조세 납부를 위한 생산되는 정도에 벗어나 점차 상품 생산 단계에 접어들었고 자 이들 전업으로 하는 농가도 증가됐다. 예. 이에 따라 직포기기의 개량도 추진되었다. 자 강업의 등장과 덕대의 발전을 볼게요. 자 수공업 발달에 따라서 원료를 공급하는 강업도 함께 발달했다. 특히 전국의 장시에서 동전이 널리 유통되고 청나라 일본과의 무역에서 은이 결제 수단이 되면서 동간과 은간의 개발이 촉진되었다. 강사는 본래 정부가 농민들의 부역시켜 채굴했지만 이 시기에 들어 점차 부역 동원이 어렵게 되자 정부는 호종 2년에 민간인들의 강산 개발 채굴을 허용하고 세금을 받는 설정 수수의 제도를 실시했죠. 자, 이것은 정부가 일정한 직역을 지정해주면 민간 교육을 허가한 다음 강사를 위해서 모집한 인부의 수를 정해주고 그 수에 따라 세금을 받는 제도다. 자, 그러나 강산 개발 활기에 뛰는 가운데 정부의 허가 없이 몰래 캐는 잠체도 성행했다. 이처럼 강업 역시 소업과 마찬가지로 강업 간현 강업이 쇠퇴되고 사적으로 최고나 잠체 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강산 개발 형태로 성행하게 되었다. 자, 그다음에 상인대 강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강업 기술 발전에 따라 상품 수익성이 높아지자 강사의 자본을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자, 이 시기에 농촌에 몰락한 농민들이 강사가 몰려오자 이들을 저렴한 인구로 고용하여 많은 이익을 남겼다. 자, 이대 상인을 물주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물주에 의한 이제 강산 개발 내용도 있죠. 자, 강산 개발과 경영은 많은 비용과 전문 능력이 요구한 까닭에 덕대라는 그 경영 전문가가 등장을 했죠. 자, 이들 덕대가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물주부터 조달할 뿐만 아니라 강맥을 찾아 채굴과 재련을 하며 거친 이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강산에서는 자본을 가진 물주와 경영을 하는 덕대가 분리되죠. 그 자본과 경영이 분리된 거죠. 이거 수백 명의 넘는 많은 노동자들 고용하여 분업과 협업을 통해 채굴 작업을 벌였다. 자, 이처럼 조선 후기 강산 경영에는 자본과 경영, 노동이 분리되는 그런 근대적 생산 방식이 나타났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요. 그러면 이제 사회와 관련된 내용 볼게요. 예, 조선 후기 사회. 조선 후기의 이제 사회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신분제 붕괴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신분제 붕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볼게요. 예. 자, 일단은 이제 그 통론을 읽기 전에 교과서 자료를 좀 읽고 그냥 통론 한번 읽어보기도 하죠. 자, 51페이지 펴보세요. 교과서 자료. 자, 여기 51페이지는 이제 약간 신분제하고는 상관없는데 그 가족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이 조선 후기 때 가족제도의 변화가 크게 일어났는데 대개 16세기는 이제 기점으로 해서 16세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그 낭기 여가원이 주였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군분상속 이런 것도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근데 17세기 이후에 성리학적 지배 질서가 강조되면서 이제 뭐냐면 그 북의 중심으로 바뀌게 돼. 그래서 예전 북의 목에 동시에 강조했는데 북에만 이제 강조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친형 제도가 이제 확립이 됐고 그리고 그 장자에게 우선을 시켜주는 적장자 우선 상속 제도가 성립됐죠. 자, 요런 변화가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그런 변화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그래서 17세기 전과 후. 그래서 이제 16세기는 약간 가도기 시기고요. 자, 이런 변화, 가족제도나 상속제도 변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가족제도는 고려와 마찬가지로 부계와 모계를 함께 중시되었다. 자, 일반적으로 재산은 자녀에게 상속되었고 제사도 자녀들 돌아가면서 지네가 그 책임을 분담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에 성리학적 사회 구금이 정착되면서 이제 계기가 됐던 것이 양난 때문이죠. 양날의 계기로 신분제가 이제 붕괴돼 나가니까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성리학적 생활 규범을 되게 강조했잖아요. 자, 점차 이제 예전에 이제 보계와 부계를 동시에 중시한 양측적 어떤 선 관계에서 부계 중심의 어떤 가족 제도가 강화돼 갔다. 네. 자, 이에 따라 재산 상속과 제사도 장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어 그리고 딸과 다른 아들은 점차 재산 상속에서 대한 권리를 잃었다. 예. 그래서 재산 상속에서도 인제 적장자 우선 상속이다 보니까 어떤 형상이 이제 적자에게 인제 적장자에게 더 많이 얻게 되죠. 예. 그리고 딸하고 아들들 나머지 아들들은 뭐 받긴 받지만 상당히 적게 받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집안에 인제 서자들만 있다. 첩의 자식들만 있다. 그러면 이들은 적자를 인정받지 못해요. 제대로 이제 지내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대신에 양자를 도입하죠. 양자. 양자 집안의 부군에 그 양자를 도입을 해 갖고 도입을 한다. 양자를 삼아 가지고 예 그들로 그 제사를 지내게 하죠. 자 그러니까 부계를 중심으로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며 아들이 없을 경우에 양자를 드리는 것이 있는데 요때 아들이란 건 서자가 아니라 적자예요, 적자. 그러니까 서자가 있어도 이 사람은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 양자를 드려야 돼. 양자를 적자로 해 갖고 이렇게 드려서 이렇게 하도록 있죠. 자, 여성의 지위가 점차 낮아지다. 이렇게 좀 볼게요. 자, 혼인 형태 일부 일처제였지만 처벌 드릴 수 있다 그랬죠. 일부 일처 다첩제죠. 처벌 드릴 수 있어 실질적으로 일부 일처제로 말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부인과 첩은 엄격히 구분됐고 첩의 자식 서원은 재산 상속과 제사 등에서 차별받았다. 일반적 혼인을 하면 신랑이 상당 기간 신부직에 생활했는데 그가 조선 후기 때는 혼인을 마친 후 그 신부가 곡장 신랑직으로 가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친형인데 중국식 친형이 아니라 약간 좀 반친형이라고 반친형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요건 반은 반반자예요. 그 친형이긴 친형인데 완전히 중국에서 인제 친형은 인제 여자가 남자 집에서 결혼식도 하고 거기 앉아서 사는 건데 우리식의 친형은 이제 약간의 이제 예전에 남기고 가는 그런 풍습도 있어 갖고 남자가 이제 일단은 여자 집에 가요. 예. 그래서 거기서 결혼식을 하고 하룻밤 하루 이틀 지낸 다음에 돌아오는 형태야, 여자 데리고. 예. 그래서 중국식 친형하고 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약간 이걸 반쪽만 받았다 해서 반친형. 결혼식은 신부집에서 했기 때문에 반친형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죠. 자, 그다음에 고려와 달리 조선에서는 여성의 이혼과 재혼이 금지되었고요. 예. 그리고 인제 여기 그 여성의 정절을 중시해서 정부가 연령을 포창하는 그 제도가 시행됐다. 그래서 성리학적 윤리가 강조되면서 여성 지위가 점차 낮아졌다. 근데 여기 보면 인제 뭐 재혼이 금지됐다 하는데 이혼과 재혼도 됐어요. 근데 이제 이혼할 경우에는 인제 남자 측이 요구할 때나 이혼을 하는 거고 그것도 인제 함부로 이혼할 수도 없고 뭐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그것도. 예. 그래서 인제 있고 재혼도 금지됐다고 해서 이제 그 밑에 여성의 재가 금지 이렇게 내용이 있죠, 성중실록대에. 이 성종은 성리학적인 어떤 군주로 유명하죠. 이 사람이 문물제도를 만들고. 근데 여자들에게는 상당히 박한 군주예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인제 여성들의 재가 금지됐는데 주의할 건 이 재가의 대상은 일반 민들이 아니라 사대부의 부인들이야, 사대부. 예. 그래서 일반 그 민들의 부인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상관없이 그냥 재혼했어요. 예. 없고 다만 이제 17세기 이후에 성리학적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이제 양반 사대부들이 안에 그 지켰던 재혼 금지 같은 거 있죠. 여성의 재가 금지를 서민들이 이제 하기 시작해. 이제 자발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때 그 여자들이 인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재혼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이제 좀 약간 지금 입장에 볼 땐 좀 비합법적인 방법 있죠. 보쌈 같은 것들. 그래서 동네 악청소녀들을 시켜 가지고 악소녀들을 시켜 가지고 자기를 보쌈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자 집에 이렇게 그 댁에 가서 하룻밤 자고 나오면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결혼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기다렸다가 거기 선앙장 그 마을 있게 기다렸다가 첫 번째 지나가는 남자를 만나 가지고
따라가거나 뭐 이런 식의 인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자 이게 초기 때는 사대부만 대상으로 했지만 조선 후기 때는 일반 민가까지 확산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이 가운데 보쌈이니 뭐 이런 이상한 풍습도 나왔다. 예, 요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자료의 입원 같은 경우에는 그 뭐와 관련된 건 예전에 기출 사료와 관련된 거야 이거. 자 요때 인제 조선 후기 때 인제 뭐냐 군분상소가 군분상소를 깨지고 적장자 우송상속인가? 예. 우대상속 있죠, 적장되게. 그래서 딸도 주긴 하는데 예전처럼 이제 그냥 준 게 아니라 공정하게 준 게 아니라 3분의 1 정도 나눠서 줘요. 예. 그럼 아들보다도 장자보다 낮게 주는 거죠. 예. 뭐 그래서 요 관련된 사료 나오고 여기 때 이제 사회경연제도, 가족제도 변화, 요 관련된 물어본 거 있어요, 예전에.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보기도 하죠. 54 페이지 펴 보시죠. 자 이때 이제 중인들의 이제 신분상속 운동도 일어나는데 한번 볼게요. 자 중인들의 신분상속 운동은 예전에 기출문제에 언급됐던 거죠. 이 부분은. 자 중간 계층을 대표하는 신분에는 서울과 중인이 있다. 자 이는 간직 진출에 제한이 있었는데 조선 후기에 이러한 제한의 변화가 나타났다. 자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이들을 합쳐 가지고 중서라고 불렸어요. 중서라고 불렸고, 예 잠깐만요. 자, 이때 이제 서울은 양반의 자제이면서 주요 간직을 독점할 수 있었다. 자, 서울대는 이러한 제한을 철폐하고자, 아, 독점할 주요 간직을 나갈 수 없었다. 예, 제가 잘못 읽었네요. 자, 서울대는 이러한 제한을 철폐하고자 서울호통을 요구하는 상소를 집단적으로 올렸다. 서울호통이라는 것은 막힌 걸 뚫어달라. 예전 서울군고법 같은 것들을 철폐해달라. 그런 내용들이죠. 그 옆에 이제 별표 보시면 서는 본부인의 아닌 여자나 첩의 자식이나 그 자손을 말하죠. 그래서 서자는 주로 인제 그 어머니 신분이 그 상민일 경우에, 얼자는 천민일 경우에 인제 말하죠. 그래서 서자, 얼자를 합쳐서 서울이라고 하죠. 본부의 자식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았고 서울통은 이러한 차별과 제한을 없애고 서로 교제나 왕래를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예. 자 하여튼 이러한 운동을 성과를 거두어 정조 때 이덕무와 어 앞에서 인제 규장각 사검서 얘기를 했죠. 예 유독공, 박제가 등이 규장각 검소각 에 등용되기도 하였다. 자 서울동 19 세기 때 지속되어 과거 시험이나 간직 진출에 서울에 대한 차별이 점차 없었다. 사라졌다. 그래 갖고 인제 이 서울통의 영향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철종 때인가요? 철종 때 신해통공이 내려져. 예 신해통공은 주요 내용이 뭐냐면 인제 문과라든지 문과 과거 시험에 서울들이 진출할 수 있게 돼요. 예. 시험을 보고. 그래서 종전에 서울공고법이 폐지됐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앞에 인제 그 난전 있죠. 난전 해 갖고 금난전권의 폐지인 그 신해통공하고 동일하지만 이건 좀 달라요. 60년 뒤에 일어난 신해통공. 신해년에 일어난 통공 정치지만 이건 19 세기 때 일어난 거예요, 철종 때. 예. 자 서울의 신분상승 운동은 중인에게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의관이나 역관 등 전문직을 수행했던 중인들은 축적된 이제 자산과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추구했다. 자, 신분 차별에 반대하는 중인들의 신분 상승 운동은 양반 중심들의 신분 질서를 동요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고요. 자, 한편 전문 지식을 지닌 중인 등 일부는 성리학 위해 새로운 것에 수용하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청가의 외교 업무에서 종사했던 역관들은 인제 주로 인제 중국 같은 데서 많이 가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런 서양의 그 문물들을 이제 뭐냐면 많이 수입을 도와요. 그래서 계합파 중에 초기 계합파 중에 상당수가 오경석 같은 역관 출신들이 많았어요.
자, 역사는 서학을 비롯하여 외대 문물에 대한 수용에 선구적인 역할이었다. 자, 이들은 서양 문물에 대한 접촉 경험과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근대 문물 수용이나 계야 사상을 형성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서울교통운동과 서울교통운동에 영향을 받은 통총운동 관련된 내용이야. 자, 기술직의 통총운동은 그 조선 후기 때 이제 그 당시 중인들이 그 차별받았던 그거를 좀 뭐냐면 그 신문 간직 지출에서 뭐냐면 차별받았던 걸 철폐하는 운동이었는데 서울대는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그런데 중인들은 성공하지 못했어. 자극을 받아서 했지만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중인들 중심으로 해갖고 시사를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옥계 신사 같은 게 있어요. 옥계 시사. 예전에 KBS 역사 스페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송소공 등 시사 중심 인물이 천순경 집이다. 송소공의 시사는 한양 중앙 관리 서리들이 만든 동학 문학 동인 모임으로 이들 처음에 옥계 시사라고 했다. 여기 되게 유명하죠. 자, 옥계라는 건 인왕산 동쪽으로 내리는 흘러내는 계곡 이름입니다. 자, 시사의 중심 인물 천수경을 비롯해 여러 동인들이 어, 이곳에 이제 살았다. 이때 동인들은 이제 옥계 신사에서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옥계를 비롯해서 그 한양 부근에 경치가 좋은 곳에 모여 술을 마시며 어, 한시를 지었다. 글자 수와 운을 맞춰서 제대로 한시를 지으면서 상당히 교양이 있어야 되는데 조선 후기 중인과 상민들이 시무림의 연근은 이들 자신 이제 자신들이 교양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옥계 시와 그 시사처럼 시를 짓고 문학을 이제 문학 작품을 만들고 하는 이제 문학 그 문학들을 여황 문학이라고 해요. 여황 문학. 그래서 그 당시 중인들은 독자적인 어떤 문학도 만들었다. 예. 그리고 그 시사나 이런 것들 문학적인 그러니까 시사나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 그 활동들에 대해서 그 당시 정부가 이렇게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려했죠. 왜냐하면 이걸 너무 막을 경우에는 폭발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사를 통해서 합법적인 틀에서 풀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었고 또 그 조선현 사회는 또 교환을 강조하잖아. 그래서 뭐 밑에 있는 사람들이 글을 읽고 뭐 유교 경전을 읽고 그다음에 신을 읊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교화 입장에서 또 이렇게 받아들이긴 했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여왕 문학 이렇게 할 때 이 옥계 시사를 많이 언급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56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이때 이제 항총 사회에서 이제 주도권 다툼이 나죠. 우리가 보통 향전이라는 것들이 일어나요. 향전.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이거 이제 항약할 때 잠깐 이제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양난 이후에 이제 양반 수가 크게 증가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이와 같은 경제적 몰락하는 양반이 늘어나면서 항충사에서 양반이 지냈던 권위가 점차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서 사족들은 서원과 사후를 세우고 예, 사후라는 것은 전에 말한 것처럼 조상이나 설현의 영정, 신주를 모셔두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자, 동정마을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신족 간의 결속을 강하거나 촌락 단위로 한약을 실행해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했다. 예, 요거 좀 외워두세요. 그래서 그 당시 권력에서 물러난 사족들이 어떤 식으로 지방사회에서 영향을 행사하려고 했는가 두 가지 나와 있죠. 그래서 서원과 사원을 세웠고 그래서 이때 이제 서원과 사후가 혼용돼서 사원이 남사됐다고 했죠. 예. 두 번째는 독리한약 같은 것도 했죠. 그래서 독리한약에서 아이고 그러셨어요. 하계를 동리하게 편입시키려고 했다고 했어요. 자, 그다음 세도 성장한 분홍청 등 우세한 경제를 바탕으로 사족이 참여하고 있던 향촌사의 지배권에 도전하였다. 자, 이들은 수령과 결탁하여 항해를 참여하고 항인직을 또 진출해요. 항인직이라는 것은 이제 어, 자, 항인직이라는 것은 자수와 별감 관련된 직인데, 자, 이를 둘러싸고
그 당시 사족과 부양층, 신앙 사이에 갈등이 발생됐죠. 자, 그래서 자신의 역량이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분홍증은 항중 사회에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단계를 이루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독자적인 지배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들지 못하고 여전히 항중 지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이제 수령 권한이 강해졌기 때문이에요. 사족의 힘이 약화되고 분홍증 중심의 새로운 항중 세력 힘도 충분히 강해지 못한 가운데 수령과 항의의 권한이 강해졌다. 이에 항해는 수령에 견제하는 역할보다는 수령이 세금을 부과할 때 의견을 묻는 자문기구로 전락했고, 그리고 이는 19세기 세도 정치 안에서 수령과 항의의 독립수타의 극심해진 배경이 되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19세기 들어가면 그 당시 새롭게 등장했던 요부민들이나 일반 민들도 다 뭐냐면 그 국가 권력에 수탈되는 어떤 형상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항해 자체도 어영화돼 갖고 뭐 우리가 이해라든지 도해 같은 새로운 항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예. 자, 여기에서 이 항전과 관련된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이 항전은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항임을 둘러싸고 일어났어요. 이 항임은 그 당시 이제 역을 그 작부지 안에서 각종 그 세금을 걷는데 그 자기가 이제 세금을 걷는 대가로 여러 가지 뭐 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면제받았죠. 그래서 이 항임직이 상당히 중요했어. 그래서 이 신양과 구양 간에 이제 항임직을 둘러싸고 항쟁이 일어났는데,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구양과 신앙의 항촌 지배권을 행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항교를 다투고 이제 그 내용이다. 향교는 향청을 얘기한 거 지금. 자, 정통적인 구양이 사회적이 경제적으로 신장한 신앙의 동조를 받았던 것이다. 이렇게 향촌 지배권을 둘러싸고 구양과 신앙 사이에 벌어진 다툼을 향전이라고 한다. 음. 자, 이들 통해 신앙은 구양을 대신해 향촌 지배권을 장악하거나 어, 구양과 타협해 향촌 지배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영향을 행사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향전과 관련된 사료들이 있으니까 이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 57페이지 보죠. 자, 57페이지는 이제 그 노비해방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현종 때나 영조 때 노비종부를 시행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노비종부 시행되었고 양인수가 늘어나고, 순조 때는 이제 간노비, 공노비들을 해방을 하는 제도가 조치를 취했죠. 자, 그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조선국의 노비들은 국공이나 납속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신분 상승해 나갔다. 국가는 공노비를 입영노비에서 신분을 바친 낙공노비로 바쳤고, 입영노비는 이제 돌아가면서 간청이나 서울로 올라가서 여러 가지 이제 천역을 담당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신공을 한 낙공노비로 전환된 거야. 그러니까 낙공노비는 외고노비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 산노비 중에. 그래서 일종의 지역에서 이제 살면서 농사를 지면서 여러 가지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해마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처지를 볼 때는 이영노보다는 낙공노비가 낫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노비의 어떤 처지 개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분 상승에 실패한 노비는 도망하여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반노라고 해요. 그 당시 반노. 이 반노를 해갖고 이제 뭐냐면 잡은 추노들이 있었죠. 예, 추노 조치. 좀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무슨 풀셈이 있는데 추노가 아니라 이 제가 추세죠, 추세. 추세. 예. 추세 조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노비들 도망하여 신분적 속박을 벗어나려고 하였다. 그래서 도망한 노비의 신분은 남아있는 노비에게 부과되었다. 현종은 서인 때 현종 때 서인은 노비의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어머니가 노비일 경우에는 지역은 양이 되는 노비종부를 실시했죠. 예. 요 당시에는 이제 어, 아버지가 노비인 신분인데 양인들의 그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밑에 태어난 아이들은 일천 직천에 따라서 노비가 되어야 되지만, 현종 때나 그다음 영조 때 노비종법은 어머니 신분을 따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뭐냐면 어, 보충군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군대 편입되고
군역을 담당하면 곧바로 이제 양역 그 양인으로 승격화 시켜주죠. 그 자식들은. 조선 후기에는 경제력이 좌우되어 양인 여자가 노비의 처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자, 노비 종국법은 여러 차례 시행과 폐지를 거듭하다 영조 때 정책되었다. 자, 노비의 도망과 합법적인 신분상수, 공노비의 노비안이 유명해지자 순조는 중앙관세에 소속된 공노비를 6만 6천 명을 해방했고 결국에 노비제도는 갑오개혁 때 비로소 폐지됐죠. 예. 그다음 다음 주에 넘어서 이제 58페이지 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김홍도의 자립작이 나오죠. 이거 어디에서 많이 봤던 거죠. 예. 그 20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야. 20년 기출문제. 이게 이때 나올 때 역교동 관련돼서 나왔어요. 역교동.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이제 제일 핵심 키워드는 이제 뭐냐면 여기 보시면 남자가 쓰는 간이 있어. 이 이제 그 조선시대 때 모자를 많이 썼잖아. 그래서 모자를 쓰는 걸 보고 아, 이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쓰는 그 모자는 사방간이라는 거야. 사방간. 자, 이 사방간을 쓰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얘네는 이제 양반이긴 하는데 두 가지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양반이긴 하지만 이 몰락한 양반이 잔반일 것이다 하고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일반 평민들이 그 합법적인 비합적인 방법을 통해서 양반이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죠. 양반이 됐지만 예전에 일하는 습관도 있고 하니까 그걸 이제 자기도 직접 일을 하는 그런 이제 것을 풍속하게 당겨내는데 자 이런 것들은 양반이 뭐 잔반이 되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일을 하든 평민이 양반시 일을 획득하는 간에 요게 볼 수 있는 거는 신분지의 변동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지. 신분지의 변동상을 볼 수 있다. 예.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에 사방간을 쓰고 자리를 짜는 아버지, 물레질을 하는 어머니, 그 뒤에 책을 펴놓고 읽는 아들이 있다. 이 그림에 나타난 가족의 신분이 무엇인가? 사방간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때 사대부나 유생, 선비들이 평상시에 집안에 쓰던 간이다. 따라서 이 풍속화에 등장하는 가장은 몰량 양반으로 추정할 수 있고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면 상민과 천민도 각각 도표를 읽고 서로 양반을 칭하면서 양반 행사할 정도 신분제가 크게 동요했으므로 양반에게 절하지 않을 정도 양반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 자, 어쩌면 풍속화의 주인공은 경제를 이용해서 신분 상승을 꾀한 농민의 가족일 수도 있다. 아버지는 비록 뜻을 이루지 못하지만 아들은 출세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통해 이와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들은 옆에서 이제 열심히 책을 보고 있잖아요.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냐하면 책을 읽고 과거 시험을 합격해야지 어떻게 됐어요? 예, 나중에 이제 양반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양반이 이렇게 해서 유지될 수 있겠죠. 자, 양반이 이제 될 수 있는 방법이 뭐 과거 시험을 합격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또 납속책이나 공명책 같은 걸 뭐냐면 해서 양반을 될 수 있겠어요.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재정학고 차원에서 납속책과 공명책을 시행했는데 자 이것이 이제 조선 후기 때 이제 신분 상승의 어떤 변동의 어떤 한 통로가 되죠. 자, 여기 보면 납속책 실시와 공명책 발행은 임진왜란 때 군량을 모으기 위해 임시 방편으로 시행된 정책이다. 양단 위에도 국가 재정이 어려울 때마다 수시로 시행되어 양관 수가 크게 늘었다. 공명책은 그 바치는 공무의 양에 따라 그 결맞는 그 간직을 정해놓고 발급되기도 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간직 내용이 있는데 간직들은 대개 보면 그 명예직이에요. 근데 간직을 받는 사람의 이름 부분은 비워놓죠. 그래서 이 공명책을 발급하고 여기에 돈을 주면 이름을 적어주는 거야. 이름을. 그래서 이름을 비웠다 해서 공명책이라고 하죠. 요거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그 사회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 중 한 통 내용인데 제가 이제 앞부분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다음 시간에 이제 내일이죠. 예, 신문제 분계해서 사회 부분은 다 끝내고 이제 문화 부분도 이제 거의 뭐 조금 나가고 하여튼 다음 주뭐 토요일까지는 강의 이제 조선 후기 다 끝내고 그 구한말로 이제 넘어가려고요. 근현대사 부분은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사전에 공지한 것처럼 실제 그 근현대사 교과서 있죠. 근현대사 교과서 중에 천재 교과서가 있어요. 이게 내용이 제일 많거든요, 내용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요번에 15년 개정 교과서, 예, 한 8종 정도 되는 걸 이렇게 편집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또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